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예, 우편물 하나가 왔는데 예, 선생님 그 변제금이 좀 미납이 되셨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폐지할 수도 있으니까 좀 변제금 좀 납입하라고 와 가지고 예. 최근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변제금 납입 못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소득활동 못했습니다. 못 하셨어요? 몸이 저거, 예, 몸이 안 좋으셨어요? 예, 많이 안 좋으세요? 예. 어디가 안 좋으세요? 치매, 치매. 예, 아. 그럼 선생님 지금 최근에도 일을 아예 안 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상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를 경험한 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제도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특별면책이라는 제도인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된 실제 사례이거든요. 오늘 소개할 김철수 씨는 1955년 시골에서 7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는데요. 가족이 많아도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빚 보증으로 인해서 가족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빚은 이분의 인생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었는데요. 학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었지만 어떻게든 살 길을 찾기 위해 1975년도에 서울로 상경해서 큰 누님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학업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서야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천안, 평택 등 경기도에서 직장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며 살아갔는데요. 그렇게 힘겹게 버티다가 드디어 한 줄기 희망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대기업 삼성전자 입사였습니다. 1983년도 12월에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분은 이제 삼성전자 입사해서 무려 15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드디어 안정된 삶이 찾아오는 듯 했죠. 그러나 인생은 또다시 그를 가만두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제 97년도 대기업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 때문에 기업이 줄도선하던 그 시절에 김철수 씨는 구조조정대상에 포함돼서 회사를 떠나야 했다고 해요. 대기업의 명함을 내려놓고 시작한 두 번째 인생. 그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작은 매장에서부터 사하구에 있는 아울렛까지 영캐주얼 브랜드를 들여와서 매장을 확장하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경기 불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은 결국 빚만 남긴 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2017년도 사업을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해서 일부 채무를 갚았지만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빚은 여전히 수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해 말 그는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2달을 머물다가 고시원으로 옮겨서 좁은 방에서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경비원으로 취직을 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는 젊지 않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는 묵묵히 밤낮으로 일하며 채무를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벌어들인 몇십만 원의 급여 중에서도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회생 신청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들에게 마지막까지 실망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그때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사업 실패, 가족과의 별거, 그리고 이혼, 그리고 신용불량자 신세. 그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끝없는 추락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제가 이분을 좀 오래 기억하는 이유는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IMF 시절부터 쌓아온 이 빚에 시달리셨고 소득도 적으시고 나이도 좀 있으셨는데 개인 파산을 고려해봄직한데요. 일을 꼭 해서 일부라도 갖고 싶다라고 하셔서 개인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하게 된 분이었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채널 영상에 보면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뭐 이러면서 채무자를 나무라는 댓글을 제가 많이 보는데 맞는 말씀이죠. 돈이 있는데 안 갚는 놈들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추심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없는 돈도 벌어서 어떻게 내려는 세무자가 많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개인회생을 잘 진행한 분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분이 개인회생을 어떻게 잘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다 마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특별면책까지 하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개인회생 개시 이후에 이분이 이제 변제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아프시게 됐거든요. 어찌저찌 계속 변제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폐지 예정 통지서가 날아오고 그때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닿았어요. 한두 달 못 낸다고 법원에서 사건을 폐지하진 않는데요. 보통 3달 정도 되면은 폐지 예정 통지서가 날아오고 한 6달쯤 되면 실제 폐지가 됩니다. 더 기다려주는 법원도 있고요.
여기서 이분이 변제금을 미납한 거를 모아서 내는 방법도 있는데 낼 수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특별면책 신청이었습니다. 이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록 돈을 다 못 갚았지만 여기서 한 번에 끝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특별면책이 뭘까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서 변제를 시작한 채무자가 중간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법원에 남은 채무를 면제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즉, 기존 회생변제기간에 따른 기간이 비록 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덜 갚은 남은 채무를 없앨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이렇게 특별면책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분은 못 갚을 게 뻔해요. 그렇다고 이분이 갈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파산밖에 없거든요. 개인 파산 절차를 새로 신청해서 파산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특별면책 사유를 따져보고 특별면책을 바로 시켜주는 게 채무자 입장에서도 좋고 법원에서도 소송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여러 번 심사를 해서 시간을 낭비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특별면책의 요건은 개인 파산과 비슷한데요. 다만 이미 개인회생 신청 때 대부분의 사정이 다 소명이 되었으니까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소명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 납입 불가능한 사정이 명확하고 장래에도 좀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즉, 건강이 악화되고 중증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있었다거나 장애가 생겼다거나 이 채무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마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회생 당시에 법원이 산정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미 변제한 상태여야 됩니다. 청산가치라는 게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해서 산정이 되는 거고 개인회생을 하든 개인 파산을 하든 채무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상을 변제해야 되는 대원칙은 동일하기 때문에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해야만 면책을 내려주는 것이죠. 다시 이분의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분은 치매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소득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예요. 생계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에 의존하고 있었고 더 이상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특별면책 신청을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법원도 특별면책이라는 게 채무자를 위하는 방법이지만 채무자로서는 남은 변제기간 받을 수 있는 변제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꽤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저희한테 2차례 보전 공고를 내렸고 진행 중에 이 김철수 씨의 건강이 더욱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정이 나와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얼마나 애가 타던지 시간이 지나고 알고 봤더니 이제 사정이 있었어요. 중환자실로 입원을 해서 도저히 연락할 수 없는 경황이 있었던 거죠. 가족들도 채무자 입원시키고 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희랑 아예 연락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회생파산연구소는 가족과 그 이후에 잘 소통을 하면서 병원 서류 이런 걸 대리발급받아서 보정 서류를 꼼꼼하게 제출했고요. 결국에는 특별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김철수 씨의 남은 빚은 모두 면제받게 되었죠. 이에 반해서 저희가 상담 단계에서 반려를 하는 분도 계신데요. 이분 사례도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회생 신청 당시에는 3천만 원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법원에서 4,50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1년 정도 납부한 상태에서 사고로 소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납부한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였고요. 아직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금액이죠. 이 경우에는 특별면책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내 상황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의 판단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특별면책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데요.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잠깐 다치거나 하는 정도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회생파산연구소를 떠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